원장님 어쩌다 보니 4화까지 찍게 됐습니다. 정말 궁금했었고 사실 이제 큰일 난 게 진지한 내용을 하고 싶지 않으셨어요. 너무 재밌어요. 큰일 나요. 그래서 이 옛날로 돌아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주업은 아니잖아요. 인류하는 네네. 사람은 아니니까. 근데 하다 보니 왜 사람들이 이런 걸 재밌게 보지 알겠고 나도 지금 재미없는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졌고. 근데 실제로 댓글에 원장님이 리뷰해 주시는 게 재밌다, 어려운 말도 쉽게 설명해 주시고 담백한 솔직함이 좋다 댓글들이 쏙쏙 보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봐도 오히려 더 좀 리뷰 쪽에 더 맞으시는 거 그럴까요? 이렇게 착각하는 순간 밧줄이 끊어질 수가 있으니까 너무 재밌긴 하다라고 네, 결론을 내고 싶어요. 가끔 이렇게 좀 환기 삼아 다음번에 낯설 한번 진행해 보시는 것도 아, 그거 너무 좋죠. 낯설 전문가니까 네. 한번 해보는 것도 좋죠. 어설픈 연애 얘기 전문가니까. 네. 4화는 제가 스포를 살짝 해보자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관계도에 살짝 변화가 있을 터닝포인트의 화가 될 것 같습니다. 진짜. 한번 보실까요? 알겠습니다. 네. 원장님도 이런 하루를 보내셨던 거 아니에요? 아, 그럼요. 굉장히 바쁜 날들은 많이 있었죠. 오. 오. 아, 광고 들어오겠네. 본인이 제일 좋아하는 장면 아닌가요? 남이 주는 걸 별로 안 먹어. 소행 교수는 다른 건 없을 겁니다. 거기 죄다 보직 교수들 자체라서. 부동의 수익률 1위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장례식장. 당연한 거. 거의 모든 병원이 다 장례식장이 1위일걸요? 그리고 4위는 신경외과입니다. 수술을 많이 하는 거가 아무래도 아, 근데 꼭 그렇진 않아요. 수술도 어떤 수술이냐에 따라서 수가가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도 대학병원은 비교적 생명을 살리는 과 위주로 이익이 나긴 나죠. 외상외과 적자 4, 선임의 50. 이거를 저렇게. 로또 발표하지 지금. 솔직히 너무했다 이 금액은. 아 저기 죄송한데 계산이 좀 틀린데요. 중증외상센터 지원금 100억 받으러 나오셔야죠. 그럼 저희 외상외과 합니다. 지원금은 병원 전체의 것이지 외상외과 것이 아니에요. 마취과, 응급의학과 그리고 다친 부위에 따라 모든 과가 협진하고 있는 거 잘 알면서 그러려면은 적자가 왜 우리 과만의 몫입니까? 병원 전체의 몫이지. 안 그렇습니까? 글쎄 그건 그거고. 그러니까 뭐 이거는 다 같이 빨고 찌꺼기는 우리 과가 치우라 그 말씀이신 거죠? 백가야! 이게 진짜 보자마자 하니까 이게 진짜 아니 원장님이 이렇게 좋게까지 말씀해 주신데 그딴 식으로 나와? 그 아주 진짜 근본 없는 쌍놈이구만 이거! 뭐예요? 쌍놈이요? 이거 나도 알 거면 이거 큰일인데? 아 이게 왜 안 했어? 보호자고 계세요? 현재 보호자 연락이 안 됩니다. 지영아 지금 과외해줬던 학생입니다. 이 친구도 의대를 붙어서 이제 신입생을 앞두고 있었는데 이렇게 실제로 정말 가까운 지인이 이렇게 환자로 맞이했을 때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지인이 급박한 일은 없었던 것 같은데. 제일 가까운 사람을 제가 치료해 준 적이 있다면 아들? 아들 수술을 제가 수면무호흡 수술을 해줬었어요.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때도 사실은 사람들이 다 비인간적이라고 했었어요. 어떻게 자기 자식을 수술할 수 있냐. 뭐 그런 걸 되게 좀 꺼리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좀 많이 긴장되고 떨리고 이렇게 생각이 드나 봐요. 그래서 보통 다른 사람한테 해달라고 하거나 이런 일이 많은데 저는 당연히 그냥 직접 했는데 네. 막 곡해하더라고요. 정말 의심이 많다. 남을 못 믿냐 뭐 이런 식으로 막 하니까 아주 그냥 네 진상을 내간다! 전화 안 걸어? 왜? 자식이 지금 진짜 회기에 전화 야! 나도 전화 왔지만 전화 끊어! 나는 전화 끊어 빨리! 황 교수님, 지금 뭔 소리야 지금? 교수님 따님 한지영 씨 맞으시죠? 교수님 따님 지금 응급실에 와 계세요. 교통사고요. 잠깐만 무슨 소리야? 따님이 교통사고. 딸이에요? 지금 백 교수님 같이 CPR 상황이에요. 교수님 빨리 오셔야 된다고요. CPR 상황이라고요 하면 일반인들은 이게 1부터 10까지 중에 몇 단계인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의사 선생님들은 그 단계를 아시니까 단계라기보다는 CPR 상황은 쉽게 말해 이게 성공하지 못하면 바로 죽음에 이르는 거니까 굉장히 의사 입장에서는 가장 긴장할 만한 상황이고 그거를 보호자 입장에서도 이 상황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고 느끼겠죠. 지원아! 너는 저 도장에 꺾고 갈 거야? 지원아! 교수님, 진정하세요. 야! 아, 지금 안 돼요. 지금 못 들어가세요. 이게 뭐가 안 돼! 내 딸인데!
응급실에서 하실 때 네. 저런 보호자분들도 많이 만나셨겠어요? 많이 있죠. 네, 그래서 보통은 보호자분들이 힘들게 할 때도 많이 있죠. 내 환자 먼저 해달라고 하기도 하고 이래서 여러 가지 방해를 주기도 하고 물론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네. 실제로 일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감정적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꽤 있고 매번 볼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일하는데 방해가 되는 측면이 있겠죠. 이런 좋은 사람일 줄 알았어요. 믿고 있었다 이거. 네, 정이 많은 사람 같았어요. 또 아빠들이 이런 일이 생기면 다들 이럴 수 있지만 네. 뭔가 이 사람들이 느껴지는 감정은 그 이상의 존재인 것 같아요, 딸이. 멈췄다. 너무 슬픈데? 이게 누가 사과가 재밌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어느 부분이 이게 지금 재밌다는 거지? 너무 슬픈데? 생긴 돌아왔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제 심장 초음파 보려고 합니다. 무슨 소리야? 무슨 회사니까 심장 좀 버려봐. 가만 있어. 내가 저기 심장내과 전화해볼 테니까 가만히 기다려서. 이 병원에서 이제 이런 VIP 증후군이 많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건 정말 방해가 돼요. 예를 들면은 보호자가 뭐 의사거나 교수거나 뭐 등등등 이렇게 왔을 때 정말 이에 방해가 많아요. 당연히 심장을 누가 더 잘 아냐고 한다면 심장내과가 제일 잘 알겠죠. 중요한 거는 지금 이 과정을 처음부터 받고 약도 지금 어떻게 썼는지 제일 잘 알고 신속함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지금 이런 걸 따진다는 거는 정말로 VIP 증후군의 대표적인. 그래서 그 수술 같은 거 맡길 때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면 되는 거를 더 이렇게 하다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 분이 당연히 초음파 볼 수 있으니까는 초음파해서 빨리 심장 보고 어떻게 하자고 결정을 내리려고 했던 건데 이 과정을 어떻게 보면 방해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바람직하지 못한 대표적인 사례 같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 지영이가 응급실에 와 있다고요. 와서 빨리 초음파 좀 빨리 가져요 지금. 그래서 연기 굉장히 잘하네요. 그죠? 얼굴이 고구마 색깔이 되셨네. 어떻게 이렇게 하지? 와, 네, 정말로 이분 대단하시네요. 심장파열입니다. 무슨 소리야? 좌심줄 외측벽이 90% 이상 찢어졌어요. 혹시 잘못 본 거 아니야? 지금까지 뭐 들었어요? 심장파열이라고. 지금 당장 수술해야 된다고. 아니 내 가슴 열었다가 잘못되면 책임질 거야. 내가 책임집니다. 내가. 아니 진짜로 수술하려고 그래. 보호자 거리도 없이. 아니 저 초음파만 좀 다시 보자니까. 아니 봤는데 뭘 또 봐? 못 믿겠으니까. 뭐야? 나한테 아시 본거 내 딸한테 해고 자지 어떻게 알아? 착하게 살려고 그랬어요. 이거 아직 시작 안 했지? 내가 들어가서. 안 됩니다. 당장 줘요. 못 들어오세요. 내가 진짜 좋은이야. 머리 아파. PTSD. 아니, 너무 머리 아파. 지금 이 상황이 너무 괴로운 상황이라 머리 아픈 것 같은데. 수술실에 저렇게 보고. 그렇죠. 아, 심장 파열. 럽처는 그냥 파열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 전에 지금 볼렁볼렁 뛸 때 이렇게 꿰맨 곳 사이사이 피가 나오고 있잖아요. 심장이 찢어져서. 사실 심장 근육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어지간한 사고가 아니면 찢어지지 않을 텐데 그냥 평생을 리드미컬하게 뛸 수 있을 정도로 탱탱한 근육인데 그게 찢어질 정도면 굉장한 사고를 당했다고 봐요. 전화 받아줘. 술잔 없애고 빨리. 지금 상태면 수술비 방어하기 전에 환자 사망한다. 장갑을 어떻게? 패치를 갖다 대려고 하나 봐요. 패치 형식으로. 근육만 계속 이렇게 꿰매게 되면 더 찢어지거나 이럴 수도 있으니까. 엄청난 기술이죠. 성부외과에서 수술할 땐 저런 패치류를 많이 써요. 혈관이나 이런 걸 갖다가 봉합하는 과정에서 특수한 패치를 이렇게 꿰매서 혈관 대용으로 쓰기도 하고 저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를 장갑으로 한다는 건 역시 역시 아무나 할 수 없는 생각이에요. 진짜. 수술 장갑으로 못하는 거 키키야 10분이야. 그 10분 안에 메인펄스만 탄다. 임시로 해놓고 이제 일단 바이탈을 정상화시킨 다음에 제대로 수술을 하려고 하는 거죠. 약간 데일밴드 붙인 거. 드라기보다는 상담 이대로 두나. 너 아무리 늙은이라지만 이대로 괜찮을 거야. 미쳤어? 당연히 빼내야지. 내시경 갖고 와. 이비는 뭐 코수술요? 원장님 전문 아닌가요? 승분 이비인후과 의사라서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제 알겠어요? 외상앵커가 왜 필요한지? 알겠어요. 알겠어요. 나도 알겠어요. 몇 필은 꼭 필요한 것 같은데. 다행이다. 깊은 깨달음을 진짜 얻었는데 예산 떼서 줘야겠는데요. 오늘로써 이분은 더 훌륭한 의사가 되실 것 같은데요. 아빠야 아빠. 다정다감한 아빠시네. 한번 네. 너무 학문을 비하하는 자꾸 저렇게. 예산 얘기부터 다시 해보죠.
실장님께 잘 말씀드렸고 있네. 보다에 대해서 들은 게 있으시다고. 아니 그게 어디서 스카우트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소문이 좀 그래. 무슨 소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 단체 이름이 뭐였더라? 아, 블랙 윈즈. 참 어느 직장이나 있는 쓰잘데가리 없는 얘기 하시는 그죠? 참 만나도 되는 또 분이 나오셨는데 거기 세계 최고 민간 군사 기업이라며. 근데 진짜 막 그런 건 아니지. 막 사람 죽이고 막 그런 건 아니지. 오랜만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모르는 게 약이다. 또 맞다.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니들 뭐냐? 지금 저도 소름이 약간 돋았었어요. 사람들을 살려내는 상황이 어릴 때 이런 모습에 감동을 좀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저도 이제 어떤 과를 할지 이렇게 막 고민하던 시점이 있었는데 인턴 때 사실은 저는 학생 때부터 이런 말하면 좀 이상하지만 피부 때문에 피부과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었어요. 막연히 이제 그래야겠다 생각하고 이게 멍하게 이제 인턴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딱 그거를 결정하는 시점에서 저희 병원에 백혈병 환자를 보는 과에 인턴을 이제 한 달 동안 하면서 그분들 이제 그 골수 검사하는 거를 열심히 했던 적이 있어서 한 달 내내. 근데 그거를 하고 와 이게 의사지 이런 거에 갑자기 몰입이 돼서 그동안 내가 지녀왔던 가치관들이 모조리 바뀌는 시점이 있었어요. 한 달 만에. 그래가지고 뭔가 더 환자와 접촉 지점을 늘릴 수 있는 과를 해야겠다는 생각하는 시점이 있었어요. 수술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 생각이 갑자기 나네요. 처음 진료하신 백 교수님께서 당시 상황. 네, 저희 전화는 이따 받아주시죠. 지금 상담 중인데. 당신아 나 침이 튀네. 들어가 버린 거예요 지금. 네, 환자보러 가버렸어. 환자밖에 모르는 바보. 사화는 어떠셨나요? 저는 사실 사화에서 기억에 남는 거는 VIP들이 짜증나게 하는 거. 너무 강렬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것 때문에 괴로웠던 적들이 있으니까 모 대학병원의 의대 교수님이 저희 병원에 보호자로 이제 왔는데 못 믿으시더라고요. 하찮은 뭐 나부랭이들이 뭘 알겠냐 이런 표정으로 계속 대하시는데 그때 굉장히 스트레스 받았던 경험이 있어요. 이 상황이 굉장히 또 잘 그려진 것 같고 의사 여사가 아니라 누구나 살면서 한 순간은 굉장히 나한테 크게 와닿는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의사생활 하면서 어떤 계기로 인해서 다른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고 뭐 의사란 무엇인가? 뭐 어떤 의사가 돼야 되나? 고민했던 순간들이 있는데 그때 어떤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걸 통해서 저도 좀 성숙한 의사가 되려고 노력하지 않았나 싶어서 이 황문 교수님도 이번을 계기로 아마 제 생각에는 정말 더 훌륭한 교수님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뭔가 듣다 보니 원장님이 생각하신 그 철학적인 부분도 좀 궁금해지는데 그 부분 나중에 또 다른 컨텐츠에서 한번 비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5화도 좀 기대되시나요? 기대가 되죠. 이 작가분이 편마다 주려는 메시지가 명확해 보여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저도 그냥 따라만 가도 여러 가지 옛날 생각도 나고 앞으로의 어떤 기대감도 들면서 끝까지 8화까지 완결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샘솟습니다. 오늘도 같이 즐겁게 보셨나요? 5화도 기대해주세요. 잘 자요.